다시 말할게. 이제 계산은 뭐 지우라고 현준이가 다 처음이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막상 이제 함수부터는 뭐 작년이라던가 우리 중3 때부터 많이 배워왔으니까 느낌 안다는 거지. 느낌을 아니까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여기가 이제 48쪽이고, 일단은 제가 작년도랑 똑같이 프린트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설명 잠깐만 드리고, 프린트 똑같아요. 프린트 채울 줄 알면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부터 하게 될 게 뭐냐면 지수 함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 그러면 또 말 나온 김에 또 참을 수가 없네. 우리 그동안 이제 함수를 꽤 많이 배운 거 아세요? 얘는 뭐 굳이 필기는 강요하진 않을게요. 자, 우리 그동안 배운 함수 복습을 잠깐 하자면, 첫 번째 가장 처음 배운 함수가 뭐예요? 1차 함수. 기억나?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1차 함수. 두 번째로 배운 함수가 2차 함수는 중3 때. 아마 이거 할 때쯤에 왔던 것 같아요. 중3 때 했었고요. 자, 우리 고1 올라가서 세 번째로 무슨 함수? 얼마 전에 시험범위였죠. 유리함수. 네 번째로 무리함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가지, 총 4가지에 대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그 5번째인데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참 수학이 이런 게 재밌어요. 이름 짓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1차 함수는 뜻이 뭐예요? 1차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알잖아. 요 자리가 뜻이거든요. 1차식으로 만든 함수예요. 2차 함수는 2차식으로 만든 함수. 유리함수는 유리식으로 만들면 되고, 무리함수는 지수함수. 뭔가 어떤 지수꼴로 만든 함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필기해볼까 한번. 지수함수가 뭐냐면요, 약간 필기하자면 지수꼴, 제가 이번에 배웠던 그런 지수 모양의 꼴로 되어 있는, 뭐 서드리자면 지수꼴로 만든 뭐다? 함수다 가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여기 오른쪽 공간에다가 필기해봐. 자, 함수는 알다시피 함수는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이 이런 느낌 맞죠? 뭔가 y는 이 자리에 알다시피 어떤 x에 관한 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뭐냐에 따라 이름이 매번 바뀌는 거야. 이 식이 뭐냐에 따라서. 근데 다시 오늘이 지수함수니까 이 자리에 모르긴 몰라도 어떤 지수 모양이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알다시피 봐봐, 지수 모양이란 게 뭐냐면, 다시 지수 모양이란 말은 밑이 있고 지수가 있는 거 맞아.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오늘 밑에 문제 보시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함수가. 여기서 제가 드릴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x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밑자리가 x인 경우를 말할까, 지수 자리가 x인 경우를 말할까. 그러니까 x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번에 배울 건 뭐다? 지수 자리가 x일 때예요. 그 말은 여기 밑자리는 어떤 게 들어갈까? 어떤 상수라 불리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이런 꼴에 대해서 배우자라는 거야. 선생님, 밑자리에 x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알다시피 여담인데, 사실 너 이런 꼴은요 이미 좀 배운 적 있어. 이게 무슨 꼴인지 알까? 여기 있는 약간 이런 애들 1차, 2차 같은 꼴이야. 이런 꼴. 그러니까 이런 꼴은 약간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A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굳이 말하면 너가 알고 있는 말 중에 다항함수 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이런 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꼴은 이미 해봤으니까 이 자리가 X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꼴이다. 이게 이제 너가 아는 말 중에는 이제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심플한 거야. 이 되고, 여기서 이제 매번 그랬듯, 봐봐. 그럼 쌤, 요 A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했지? 보통 상수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매번 그랬어요. 그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에도 기억나? 유리함수 공부할 때, 복습. 유리함수 공부할 때, 유리함수 이런 걸 맞아요. A 자리에 다 됐나?
그럼 얘는 뭐만 됐죠? A 자리가. 이 자리에 조건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조건 같은 게. 그 얘기 하려고요. 자, 여기 유리함수는 A 자리에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단 A는 절대로 0이 되면 돼야 합니다. 요거 A가 0이 되면 뭐가 될 거예요? 요게 0이 됩니다. Y는 0, 상수함수가 되니까 0이 안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요 A를 크게 두 가지로 봤었단 말이에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다시 요게 지수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은 항상 그래서 저거예요. 저거 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요 A 자리는 얼마 전에 배웠던 조건과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자, 책에 나와 있긴 해요. 제가 다시 한번 필기하는 중이야. 단, 자, 써드릴게요. 단, 여기 A 자리의 조건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혹시 얼마 전에 그 지수 법칙 관련 조건인가 아세요? 네. 얼마 전에 그 로그에서도 밑 관련 조건 기억나?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 안 돼요. 0은 원래 금기고요. 음수도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자리가 음수가 되면요. 상상해 보시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양수일 때만 취급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안 된가요? 1. 다시 얼마 전에 이 조건 본 적 있잖아요. 네. 어디서? 로그 위. 로그의 밑조건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왜 1 안 되는지 알겠어? A가 1 되면 어떻게 돼? X의 가운데 상관없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0 되면 항상 0인 것처럼 얘가 1 되면 항상 1이 나와서 그거는 제외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조건까지 해서 이게 뭐 기본적인 뜻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밑에 그럼 관련 문제 한번 한 쪽에 풀어볼까?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자 1번부터 뭐 7번까지 일단은 뜻 관련 문제 한 쪽에 풀어보시고 바로 뭐 이제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면 말해줘. 자, 우리 현준 씨는 영상 보실 거니까 혹시 빠르면 일시정지 버튼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뭐 잘만 이용하면 인간 같은 것도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속 조절 가능하니까. 다 했어? 자, 가볼게. 자, 1번 문제. 자, 1번은 지수함수이 아니에요. 요런 꼴이야. 요게 이제 오늘 많이 보실 꼴이에요. 맞습니다. 2번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질문, 이거 무슨 함수예요? 1차. 한번 써볼까요? 이거 2차 함수예요. 이거 2차 함수이고요. 자, 3번은 지수함수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요 자리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요 자리에 조건이 뭐라고요? 두 가지. 양수야 아니고요. 요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자, 4번, 5번, 6번 세 개만 더 할게. 자, 4번. 자, 요거 그럼 얘는 맞아 아니에요? 이것도 루트 2도 0보다 큰 1이라는 양수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5번은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6번은요? 근데요. 6번 아까 말했지만 이거 예쁘게 정리하시면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그쵸. 물론 저희가 이런 걸 배운 적은 없지만 다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지수 자리에 x가 있어요. 밑이 아닙니다. 이런 거 취급하지 않는다. 7번 한 개 더 있네요. 7번까지 할까? 7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얘는 자, 같은 말인데 어떻게 쓸 수 있니? 일단은 바깥인데 x만 넣고 싶어요. 자, 안쪽에 뭐라고 쓰면 돼? 3-2. 네. 요런 꼴로, 자,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 요런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배운 지수의 성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쓰는 게 이번 파트는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꼴이거든요. 제가 너한테 지금 요구한 게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하세요가 아니라 저런 꼴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맞아 아니에요? 자, 밑자리가 0보다 큰 양수니까 맞다라는 거지.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 오른쪽에 이런 건 사실 옛날부터 당연히 나왔던 거라 이제 고2 올라가면 그냥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해볼까? 이거 두 개. 8번, 10번. fx라는 기호 알잖아. 뭐 똑같이 이런 기호는 바뀌지 않아요. 어차피 근원은 그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고2, 고3은 특히나 더 이제는 너무 많이 봤다는 거야. 이거 막말로 치면 이때부터 나옵니다. fx라는 기호. 친해져야 돼요. 8번이랑 10번 두 개 풀어볼게요. 자, 풀어봤어? 네. 자, 이렇게, 자, 요거 한번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 해석하면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x의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세요. 그 말인 거죠. 그럼 대입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되시는 거고, 물론 정답을 쓸 때는 간단히 정리해야겠죠. 얘 계산하시면 정답 뭐 나와? 요렇게.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10번 문제. 자, 요거. F1, 자, F1 얼마예요? X에 1 대입하면 되고 곱하기 F3 얼마죠? 곱하시면 얼마나?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장부터가 본 게임인데요. 자, 여기부터 해서 제가 이제 작년과 똑같이 요 프린트 하나 드릴게요. 요 프린트. 현주이도 요 프린트 제가 하나 드릴 거니까 꼭 받으시기 바래요. 자, 지금부터 이거 끌게요. 덥다.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자, 이거 프린트로가 지금부터 한번 요거 이제 아마 지우는 본 적 있잖아. 작년에 기억나시죠? 똑같은 프린트이고 한번더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이 근데 이제 우리 현준이가 안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조금만 빠르게 한번 위에 칸에다가 세 가지 모양 있잖아.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함수의 기본이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함수를 쉽게 하려면 이 책에서 함수를 5개 배운다고요. 5개나 배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으면 너무 어려운데 이제 이해했으면 알겠지만 결국 기본형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 걔만 알면 나머지는 껍데기만 다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자, 그래서 그게 세 가지 모양이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무슨요? 자, 기본형이란 게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요? 표준형이란 게 존재하시고 세 번째로 문형. 자, 복습하는 거야. 그럼 자, 첫 번째 기본형이란 거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모양이잖아. 그리고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이 기본형을 볼 때의 마음가짐,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어떻게 하시나고요? 이해. 아니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얘가 외우는 거예요. 기본형은 암기를 해야 돼. 왜? 새로운 거야. 너가 처음 보는 거라서 얘는 기본적인 세팅부터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준형부터 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분석을 해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분석이란 말 기억나? 이 분석이란 말은 뭐다? 이 기본형에서 출발을 하잖아. 이 기본형에 출발해서 여기 사이에 뭐를 덧붙이는 건 줄 아세요? 기본형을 뭐 한 게 표준형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배웠던 이동. 우리 작년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하는 법 기억나세요? 네. 현준이는 하는 법 기억 안 나면 저한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겁니다. 이동을 통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걸 반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분석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물론 분석을 많이 해보면 자연스레 외우게 돼, 안 외우게 돼? 나중에는 외우게 돼요. 어차피 이게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쵸?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일반형은요, 아시죠? 약간 뭐랄까, 이 표준형을 뭐 해놓은 게 일반형인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약간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이 정리라고 하면, 뭐 작년도에 유리함수는 뭐 통분을 하거나, 기억나? 무리함수는 뭐 분배를 하거나, 과거에 배운 뭐 2차 함수는 전개를 하거나 1차 함수는 이항을 시키는데 아무튼 뭔가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걸 볼 때 마음가짐 뭐다? 뭐라고 쓸까? 얘는 다시 정리하면 돼요. 다시 얘를 요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그래서 어쩌면 세 개의 모양 중에 너가 앞으로 제일 많이 볼 모양은 표준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럼 지금 내려가서 이제 기본형. 근데 오늘 그냥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기본형만 결국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 말할게. 기본형이 작년에 배운 두 개보다 훨씬 쉬워요. 작년보다 훨씬 쉽다라고 아마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수함수의 기본형 정리해 볼 거고요. 위에 써 있지만 자, 여기 필기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그래프 그리기까지는 암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를 보고 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칸이 이게 좁아서 그래프 그리기까지 필기를 해드리고 한바닥 지울 거예요. 필기 잘하세요. 자,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배울 지수함수의 기본형인데 기본형은요 일단은 요런 꼴이다라는 겁니다. 지수함수의 제일 심플한 모형은 딱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뒤에 가로치고 한 번 더 A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양수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양수에다가 뭐가 안 돼요? 일이 안 돼. 일이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배운 네 가지 함수가 항상 그랬듯이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가는 게 또 아니야. 크게 나누잖아. 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것처럼.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기존과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동안 배운 네 가지는 전부 다 떠올려봐. 양수일 때, 음수일 때였어요. 네. 근데 얘는요, 근데 기본 조건이 뭐라고? 양수일 때밖에 없다는 거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1보다 작을 때. 그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1이 기준이 돼요. 1보다 큰 양수일 때나 0과 1 사이일 때로 구분시켜버립니다. 지금부터 넓죠? 양 사이드에 두 개를 나란히 출발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쓸까? 샵 1번이라고 쓸게요. 샵 1번은요. 자, 그러면 작은 거 먼저 쓸게요. 요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0보다 큰데 1이 안 되면 0과 1 사이인 양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1보다 큰 양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맞을까요? 네. 요게 조금 달라진 겁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좀 달라졌구나. 그리고 자, 첫 번째는요. 오케이. 자, 매번 그릴 때 이제 여기다가 1번이라고 쓰고 두 개를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옛날부터 항상 그랬듯이 여기 있는 A 자리를 보시면 항상 뭐를 알 수 있어요? 모양을 결정하는 자리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외울게요. 다시 말할게. 원래 자, 기억나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원래 교과서에 가보시면 이런 모양 같은 거 주입식으로 하지 않아요. 원래는 보통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과서 제일 첫 페이지 이런 거 항상 모양 알 때 하는 작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간 많으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외우자는 거예요. 다시 원래는요. 요거는 필기하지만 막 교과서에 막 이런 표 같은 걸 하는 거 아세요? 네. 표를 좀 뭐 해봐요. 막 뭐 Y. 그러니까 막 점을 막 몇 개 찍어보잖아. 네. 그러니까 몇 개 찍어보면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모양이 막 보이잖아.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다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좀 주입식이 되는 겁니다. 자, 외우실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때입니다. A가 0과 1 사이일 때 모양은요. 일단 필기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아마 작년도에 기억하려나? 저희 그 함수 공부할 때 종종 이런 그래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가끔 이렇게 약간. 그게 이제 오늘 하는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1보다 클 때는 예상되시나요? 자, 이때는요,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돼요. 네. 자, 일단은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시험 문제라던가 교재 문제 보시면 이런 모양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랜만에 복습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모양들을 묘사하는 법을 배웠잖아.
여러 가지 방법 다 아셔야 됩니다. 얘부터 할까요? 첫 번째, 얘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억나?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 약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다. 써드릴까요? 한번 필기해봐. 자, 이거를 묘사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는요, 오른쪽 아래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쓸게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다 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정말 약간 수학적인 표현이 뭐였냐면,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은 X쪽이죠. X가 뭐 한다는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X값이 보통 증가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X값이 증가할 때거든요. 근데 내려간다는 말은 Y값은 어떻게 돼? 이 표현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옵니다. 이 증가함수로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랑 같은 말인데 또 약간 기호로도 표현합니다. 이거랑 같은 말인데 어떤 기호로? 자, B가 A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럼 제 질문은요, FA랑 FB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FA. 요 얘기입니다. 위에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X에서 B가 더 큰데 F를 붙였다는 말은 함수값인 거 알죠? 네. 그 함수값은 반대로 작아졌다. 그게 얘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즐겨 쓸 말 중에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이다? 보통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감소하는 모양이다 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이 모양을 표현할 때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잖아. 맞아? 네. 제가 또 수학에서 그래프에서 내려갈 때를 감소한다, 올라갈 때를 증가한다 표현해서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요 감소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Y쪽을 보통 보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자, 오른쪽 모양 이거 정반대로 쓰면 되겠죠. 한번 필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로 자, 오른쪽 A가 1보다 클 때는 자, 뭐라고 쓸까? 첫 번째 비슷하게 쓰면 돼요. 오른쪽 위로 간다 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걸 쓰면 알아야 되나요? 문제로 나오니까요. 문제로 나오니까 이런 표현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X값이 증가할 때 이번에 Y값이 어떻게 돼? Y값도 같이 증가하는 거야. 다시 수학적으로 위로 간다는 말은 Y값은 증가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같은 말인데 자, B가 더 커요. 그럼 이번에는 FA랑 FB를 비교하시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즉 한마디로 큰 놈이 큰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적으세요. 얘는요 클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 얘는 클수록 커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무슨 모양이다? 증가하는 모양이다 라고도 표현한다. 자, 이 표현들을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설명 했을 거예요. 모양에 대해서. 자, 필기 다 했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프까지 그리는데 몇 파츠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작년에 이어서 또 이 친구 나옵니다. 뭐? 점근선이란 말 기억나세요? 네. 저희 이제 점근선이 이제 작년도에 그 유리함수 기억나죠? 유리함수 배울 등장한 친구인데, 자, 이번에도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점근선이 기본형이잖아. 공통입니다. 써드릴게요. 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친구이 모양 봐봐. 얘 지금 어딘가로 막 다가가는 중이에요. 기본형이잖아. 그게 어디면 좋을 것 같아요? 점근선이야. 일단은 선이어서 어떤 선이? 지금 다시 제가 점근선을 묘사해드리면 지금 여기에 자, 요렇게 자 한번 표시해볼래요? 요게 지금 점근선이야.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 다 이 점근선을 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거예요. 뭘까? 기본형. 자, 결론입니다. 옛날부터 기본형을 항상 말했지만 원점이랑 그 어떤 예쁜 데 있고 얘는 너가 아는 말 중에 X축입니다. 네.
네, X축. 얘도 X축. 둘 다 써드릴게요. 자, X축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식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다음 장에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점근선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형입니다. 다 왔네요. 세 번째,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그래프의 완성도 누구 체크해 줘야 돼? 자, 그래프의 완성도라고 표현하는 친구. Y절편.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Y절편은 물어보지 않아 체크하는 거예요. 자, 구하는 방식은 X값이 0일 때 맞나요? 네. 자, 한번 X에다가 0 대입해 볼래? 자, 위에 식에다가 한번 X 자리에 0 한번 대입해 보시면 Y값 어떻게 될까요? 1. 오, 자, 이번에는 존재하네요. 둘 다 1입니다. 맞아? 네. A가 뭐든 간에 1인 거잖아. 써드릴게요. 여기 써드릴게. 1. 그리고 알다시피 Y절편이 그래프상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어디를 체크한 거야, 여기? 말하자면 Y축이랑 만나는 위치를 체크한 겁니다. 까지가 끝입니다. 어때요? 심플하잖아요? 네. 말했잖아. 오히려 작년보다 심플할 수 있어요. 모양도 심플하고 딱히 뭐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럼 자, 저 한 바닥 지워도 될까? 네. 자, 한 바닥 지우고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 그리는 연습 바로 하시면 사실 오늘 수업 끝이야. 어쩌면 이게 제 말을 이해하면 작년부터 좀 잘 따라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는 쓸게 그러면 여기 왼쪽이 아까 샵 1번이었고 이거였죠. 그리고 오른쪽이 샵 2번이고 이거였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이제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뭐 약간 느낌 오겠지만 작년이랑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 같은 게 존재하는 거 알죠? 조금 잘 그리시려면 자, 첫 번째 작년도의 힌트 유리함수 떠올려봐. 보통 뭐부터 제가 그리라고 했지? 점근선. 쓸까요? 2번부터 한번 봐. 일반적으로 점근선을 보통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하잖아. 왜? 그걸 타고 갈 거니까. 두 번째는 뭐 찍어줘? Y절편 찍어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 나온 김에 여기 각각에 대한 예시를 지우야 예시를 한 2개 들어드릴게요. 뭐 이미 느낌 오죠? 한번 뭐 그려보고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예시 Y는 2분의 1 X제곱 하나 그려보실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예시로는요. 자, Y는 3의 X제곱. 자, 요거 2개 한번 위에서 말했던 그래프 모양 그리고 점근선 Y절편 체크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여기 옆에 이렇게 아니면 그냥 그래프에다가 바로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프 쭉 2개 그리셔가지고 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려볼게요. 한 20초만. 약간 지수함수 그리고 미리 말할게 로그함수도 비슷해요. 약간 지수함수랑. 그러니까 작년에 배웠던 것 중에 유리함수를 좀 떠올리면 약간 점근선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훨씬 쉬워. 얘보다. 그래프가 막 그렇게 막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시범 보여줄까 친구? 같이 봐볼래? 자, 먼저 자 이제 외울게요. 첫 번째, 자 요거 기본형으로 일단 보이세요? 네. 좋아져. 자, 기본형에서 점근선은 어디에 있다고? 0. 자꾸 이렇게 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Y는 그쵸. 그냥 0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0인지 어떻게 알죠? 자, 다시 기본형에서는 보통 기억나시죠? 점근선 표현은 점선으로 합니다. 보통 수학에서 점선이란 말은 지나지 않아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축 또는 Y는 0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얘 Y절편이 얼마죠? 1.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Y 값이 1, 자,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 이 친구 그래프 모양이 뭐라고요? 오른쪽 아래. 그렇죠. 요 자리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다시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모양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데 작년과 똑같아요. 점근선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너무 멀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닿을 동 말 동 그리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 떨렸네.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x 제곱입니다. 첫 번째 점근선 뭐예요? 그렇죠. 혹은 같은 말로 x축 기본형은요. 자, 얘 y 절편 얼마라고? 1. x 값에다가 0 대입하면 y 값 1 나오시죠? 찍어주시고요. 세 번째, 자, 얘 모양 무슨 모양이라고? 오른쪽이. 그렇죠. 1보다 큰 양수일 때는 증가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작년에 배웠던 걸 물어봅니다. 우리 작년에 혹시 그 정의역이란 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럼 기대해 볼까? 자, 이 그래프 보통 내가 말했잖아, 이거부터 보고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게 그 말인 거거든. 혹시 얘 정의역 뭘까요? 모든 실수. 네, 맞습니다. 둘 다 됩니다. 상대 봐봐. 그래프 봐봐. 그래프 지금 보면요, x쪽 뭐 이렇게 비어 있거나 안 되는 쪽 있니 없니? 없어요. 없고요. 혹은 다르게 말해볼까? 요 x에다가 못 넣는 숫자가 있나요? 아니요. 다 넣을 수가 있잖아. 0도 가능하고 양수, 음수. 이번에 심지어 기억나? 지수를 확장하면서 배웠잖아. 모든 실수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네. 이제 배웠으니까 얘는 답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 보통 알다시피 이제 오랜만이니까 정식 명칭으로 쓰자면 아시죠? 그냥 이거 두 개 사실 똑같으니까 가운데 한 번만 쓰기 귀찮아서요. 두 개 다 똑같으니까 한 번 쓸게요. 혹시 보통 정의역이라든가 치역은 집합으로 쓰는 거 알죠? X가 맞아요. X는 모든 실수라고 또 쓸 줄 알아야 돼. 물론 솔직히 뭐 숙제할 때는 귀찮으면 그냥 간단하게 쓰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방금 스포했어요. 뭐도 물어본다고? 사실 공역도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시험에 아마 문제 풀어보면 공역은 잘 안 물어봐요. 네. 다시 공역은 오랜만에 복습 별말 없으면 뭐라고 모든 실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치역 혹시 볼 수 있겠냐고. 0보다 큰 y가 y는 맞아요. 둘 다 0보다 큰 요 x축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x축도 안 돼요. 그 위에 있는 양수만 되니까 한 번만 쓸게요. y가 치역은 기본적으로 y쪽 범위입니다. y로 시작해서 y가 0보다 큰, 얘는 정확한 표현. 이거인 모든 실수가 좀 더 정확합니다. 물론 가끔 귀찮으면 얘만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네.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요. 사실은 얘가 쉽다는 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봐봐. 얘 지금 우리 작년도에 특히 유리함수가 왜 좀 어려웠는지 기억나? 유리함수는 생긴 모양이 좀 예쁘다는 거지. 어려운 말로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점대칭. 그거를 다 체크를 또 해야 되는데 얘는 대칭성 있니 없니? 없어요. 대칭이 없어요. 그냥 이런 모양이라서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작년에 배운 내용 중에 혹시 그 함수의 종류 기억나세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아까 말했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종류가 아닌 거 알죠? 네. 그런 거잖아.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네. 항등 함수,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건데 혹시 얘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되는 거 있을까요? 1대1. 자, 얘가 맞아요. 오랜만에 써드릴게요. 1대1 함수가 됩니다. 둘 다. 쌤, 대응은 안 되나요? 얘는 대응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 혹시 그 1대1 대응 함수의 대응이 뭔지 기억나? 대응이 된다는 거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을 텐데요. 얘는 치역이 약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만함수 공역이 전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약간 보통 1대1 대응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1대1은 돼야 안 돼요. 돼요. 오랜만에 자 체크 어떻게 하냐면 요거 기억나세요?
가로수원 판정법이라 해서 이렇게 그어보면요. y 값 하나에 x 값 몇 개예요? 하나. 전부 다 하나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y 값 안에 전부 다 x가 하나씩이라서 1대1은 되는데 대응까지는 조심스럽다가 지삼수입니다. 자, 잠깐 복습할 시간 30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뭐 이게 다인데 더 할 말이 없누. 할 말이 없누. 괜찮아요? 네. 그럼 로우도 괜찮은 거예요. 로우도 비슷해. 딱 이 정도 느낌이에요. 로우도 딱 그 한 7번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진짜 된다고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좀 이제 심각해져요. 이번에 5개 넣어야 돼. 5개. 자,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이제? 다 외웠어요? 네. 다음 장. 자, 다음 장 가보시면 뭐 작년도랑 똑같은 프린트 준비했어요. 자,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여기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준비해봤고, 자, 시간 드릴게요. 쭉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아마 작년도에 저랑 했으니까 이제 이 프린트가 눈에 익을 건데, 현준이도 한번 이제 잘 듣고 아무쪼록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는 어쨌든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프까지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프를 최대한 보고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영어 단어 같은 거예요. 하는 법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일단 잴 건데, 현준이는 다시 말하지만 일시정지 버튼 이용하셔야 돼요. 지금 지우랑 1대1로 하는 거라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영상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 되게 쉽고 이게 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이게 뭐 할 말이 있어야 또 할 건데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우의 오른쪽에 이제 8번 문제 풀 거잖아. 네. 이동된 모양, 그게 무슨 형이라고? 표준이요. 2교시에 할 건데요. 그거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느낌 오지? 껍데기만 달라진 거. 껍데기 잘 보세요. 그럼 반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 중3 때부터 이어져는 그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생긴 모양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중3 때부터 배웠으면 지금 현역 중3도 이거 주잖아 할 수 있을 거라고. 막말로 기본형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오히려 2차 함수보다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2차 함수보다 쉬울 수 있어요. 대칭이 없기 때문에. 2차 함수 대칭성이 있거든요. 축이란 게 있고 조금 더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얘보다. 다 했어?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프 모양입니다. 자, 외울게요. 자, 모양의 요 자리 숫자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도와줘. 1보다 큰 양수일 때는 자, 무슨 모양이라고 표현하자면 증가하는 모양이다. 오른쪽 위로 간다. 여러 가지 표현 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기본형에서는 점근선 어디에 있다고? Y는요. 그렇죠. X축. 혹은 같은 말인데 Y는 0으로도 알아야 돼요. 다음 장부터 움직일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XA1. X값이 0일 때라고 놀랍게도 중2 때 배웁니다. 0 대입하시면 계산 가능해요. Y값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건데 여기다가 그릴게요. 그리는 순서 보통 뭐부터 그리시라고? 점근선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Y절편 꼭 체크하는 습관.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게끔 이렇게 다시 점근선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이런 거 우리 항상 물어봤던 거 기억나요?
네. 쌤 이거 아까 앞장에 필기 안 했잖아요. 이거 필기 왜 안 했을까? 제일. 야 이걸 이제 필기해야 돼? 고2잖아. 아니 고2라는 걸 꼭 인지하자. 우리 이런 거 그냥 보고 하는 거야. 안 나도 하는 거지. 몇 사분이요? 제 정확한 명칭을 알다시피 제1, 2, 4분력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 논술형 문제 제자 안 쓰면 좀 조심스러워요. 모르겠어요. 제1, 2, 4분력 그리고 자 아까 말한 정의역 치역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쓸게. 자 먼저 정의역은 지금 뭘까요? 모든 실. 정의역은 이제 간단하게 쓸게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치역은요? 정보다 큰 실수. 정보다 누가? Y가. 그쵸. 자, 제가 약간 지우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정확하게 하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 양수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7번. 요것은 뭐예요? 아까 그 요 모양, 그러니까 요 모양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모양 관련해서 증가 감소라는 내용인데 다시 얘는 일단 어떤 상태라고 지금? 증가. 뭐 그죠? 굳이 표현하자면 모든 실수에서 지금 항상 증가하는 모양이다. 기억나 우리 작년도에 혹은 너가 아는 것 중에 2차 함수는 항상 증가해 안 해? 증감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참고로 2학기 때 작년 특강 때 기억나? 3차 함수 이런 거는 막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막 지금 어디로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쉬워요. 얘가 뭐 변수가 없어요. 쭉 올라간다는 거지. 항상 증가한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이 8번이 오늘 2교시 이걸 할 건데 표준형입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복습하자면 자, 우리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할 때라는 말 일단 해석하면 어디로 몇 칸이요? 해석하시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세요. 그 말인 거죠. 다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란 말은 어디로 몇 칸이요? 아래로 한 칸 가세요. 이 말인 거고 그리고 자 우리 작년도 시험 범위였어요. 실제로 구하는 방법 자 X축으로 이만큼 어떻게 구한다고? X자리에 뭐 대입해요? X-1 외우실 때 반대로 대입하는 거야. Y도 마찬가지 Y자리에 뭐 대입하자고? 아니요 얘도 원래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바뀌는 거야? 이항에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항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요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여기 쓸게.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 대입하시고 x 자리에다가 x 빼기 대입하는 거야. 여기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 요거 2교시에 반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형 찾고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어렵지 않을 거야. 왜? 생긴 모양 비슷하거든요. 맨날 똑같잖아. 저 껍데기 보세요. 그리고 자, 오늘 숙제 보시면 이것도 뭐 가끔 나옵니다. 뭐, 자, X축에 대해 혹시 대칭 이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러니까 X축을 일단 말로 하자면 X축으로 접으세요. 맞아? 데칼코마니 같은 거예요. 자, 얘 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Y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 Y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자 요렇게 되는 거 맞아? 요렇게 되는 거 맞아? 자,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자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수의 종류. 자 이 친구는 무슨 함수라? 1대1 함수는 됩니다. 1대1 대응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 문제. 기본형도 한 2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 하나, 감소하는 거 하나. 어차피 2개밖에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좀 심플하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고인 거라고 해서 막 무작정 어려워지는 사니까 이제 이 말을 이해해봐. 이게 학년이 올라가도 무작정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어려워하냐면 내 생각을 말하면 기본이 약해서 그래요. 기본이 약하면 어려워져. 진짜 지옥이 돼. 그러니까 수학 포기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기본이 탄탄하면 할 수 있어요. 사실 기본이 탄탄하면 재밌어. 우리 수학이. 진짜 할 거 없네. 자, 다 풀면 말씀해 주세요. 자, 현준씨 혹시나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일시정지 버튼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1교시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 어차피 제일 중요해. 외우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한 번 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자, 요 자리를 보시면 알 수 있고, 자,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모양이라고? 약간 오른쪽 아래 그렇죠. 혹은 감소한 모양이다.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 자, 점근선이 뭐라고요? 기본형에서는 Y는 그렇죠. X축.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단 오늘 어제 처음이잖아. 자꾸 말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Y절편의 중2 때 배우고요. X값이 0일 때 Y값 얼마? 1. 얘도 아마 다음 시간에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식이 바뀌게 되면.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요 세 가지 체크하시고 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는 순서는 점근선 먼저 그리세요. 그리고 Y절편 찍어주세요.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점근선에 닿을동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요것도 이제 가끔 문제로 나오잖아. 자, 얘 마이너스 1,3을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자, 지난다. 보통 이거 뭘로 체크하는 거야? 대입하세요. 글로벌이잖아. 대입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번에 배웠습니다. 계산하시면 밑이 역수로 바뀌면서 3이 나오니까 얘는 지난다라는 거야. 자, 오른쪽에 한 번 더 정의형 뭐라고요? 모든 실수. 보고할 줄 알아야 돼. 다 됩니다. 모든 실수라고 쓸게요. 치역인데 Y가 영수. 좋네요. 자, y가 0보다 큰 것만 됩니다. 세 번째, 일곱 번째, 증가감수. 일단 얘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영수. 깡 동그라미 칠게요.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여덟 번째, 요게 2교시에 나오는 모양이니까 외우자라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x축으로 마산만큼이란 말은 왼쪽으로 3칸 가세요. 그 말인 거지. 네. 구하는 방식은 x자리에 x 플러스 3 이고요. y축으로 이만큼 가세요는 위로 2칸입니다. 그래서 y자리에 y 빼기 2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쓸게요. 자, y 빼기 2 대입하시고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3 대입해서 이 친구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왜 이래? 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또 오랜만이네요. 자, 원점 대칭. 자, 혹시 기억나? 원점 대칭 그래프 생긴 모양 뭔지 아세요? 약간 말로 표현하자면 원점 대칭하면요. 약간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약간 동시에 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 네. 실제로 구하는 방식도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라고 영어 단어입니다. 애플 사과처럼 외우시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Y자리에 마이너스 Y, X자리에 마이너스 X 맞나? 자, 얘부터 할까? 얘 계산하시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나? 3x. 이렇게 쓸게요.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 넘기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얘 한번 그려보시면요. 얘 한번 그려보시면 약간 이거를 X축으로 Y축으로 접은 그려드릴까요?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얘가 약간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접고 접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는 Y는 3X제곱의 그래프와 이런 문제 옛날부터 기억나나? Y축에 대해 대칭인가요? 라는 질문이거든. 네. 혹시 대칭일까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지? 접어봐요. 접어봐요. 물론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자, 우리 Y축에 대해 대칭이동 할 줄 알잖아. 네. 그걸 체크해 봅니다. 네. 자, 이거 대칭이동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x는 마이너스 x. 해보자고 한번. 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y는 3x.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 말은 뭐다? 얘를 y축으로 접으면 얘가 나온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 예.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지금 11시 2분이거든. 1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